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승성. 네, 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그 전에 뭐 했었죠? 전 오드리였죠, 이제. 어디였는데 제가 호를 수란으로 바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란이 제가 수가 물수자에 난초난자 난초난요. 제가 예. 호 하나 지어줬습니다. 예, 수가 부족해서. 무료로 지어줬습니다. 무료로. 원래 100만원짜리인데 자, 각설하고요. 자, 오늘 서울경제의 원 플러스 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동영상을 한번 찍은 게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있어요. 자, 어떤 거 혹시 기억해요? 모르죠? 이제 재개발할 때 네.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 그래서 원플로는 제가 홍보만 하는 건가요? 9구역 그러니까 흑석동 9구역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세금 폭탄 나오기 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무조건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유리하다. 그게 돈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 플러스 원을 많이 받으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 플러스 원 되는 것도 도정법에 의해서는 가격에 의해서 2개 주는 경우와, 그 다음에 면적에, 연면적에 의해서 2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연면적에 의해서 주는 경우는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내용은 앞에 유튜브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이 재테크도 트렌드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그 흑석동 11구역에 네. 흑석 9구역의 일부 이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상담 많았던 내용이 이 부분이 있었죠. 네, 이 부분이죠.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고요? 이제 원플로으로 할 것이냐, 뭐 40평대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죠. 네, 이 흑석동에 보면 이제 중앙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학생들 상대로 원룸 또는 뭐 이런 걸 해서 세를 놓고 사시던 원주민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재개발되면서 그분들의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세대 구분형이라는 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센트럴 2차 있고 롯데 있고 아크로 있고 또 다른 데 있나요? 지금 11구역이 세대 분류로 아니 지어진 것 중에 지어진 것 중에 3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대 주변으로 아파트에 예컨대 34평을 25평 플러스 9평으로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처럼 부분 따로 이게 출입문이 있는 그런 세대 구분형을 지었는데 이제 이게 뭐가 트렌드가 이게 지금 강남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입장은 뭐냐면 세대 구분형은 가급적이면 좋은데 예컨대 한강 조망이 되거나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짓지 마시라. 왜냐하면 돈 있으신 분들은 자기는 적게 살고 세를 놔서 돈 벌겠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강 조망이 되고 좋은 아파트는 그냥 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내가 위치가 좋지 않거나 그래서 꼭 나는 세를 놔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분형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팔 때 매매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더 싸다. 그래서 이제 차별화, 고급화 전략과 그 다음에 저가, 실속 위주로 이렇게 구별을 짓게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11구역에서도 제가 최근 유튜브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세금, 종부세, 다주택자 이런 부분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금융비용 플러스 세금 감당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돈이 남아든다라고 하면 여러 주택을 받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면 굳이 무리해서 여러 주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나중에 잔금 대출 그 다음에 이 주택에 대한 전매금지 제한금지에 따른 그동안의 종부세 부담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주택을 또 팔 때 세금을 많이 얻어맞는 그런 게 때문에 실제로 얻는 게 없다. 그럴 바에 대형 주택을 하나 타가지고 대형 주택으로 갈아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큰 프리미엄을 얻는 게 좋다라고 했고 또 제가 이 아크로 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대형 주택을 선호하시라. 지금 그 당시에는 25평 작은 거를 25평, 34평을 많이 짓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뭐 사업성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예컨대 50평짜리를 지을 거를 25평 두 개를 쪼개면 25평 두 개 분양하는 가격이 50평 분양보다 더 가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훨씬 그게 이익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작은 평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재테크의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일반인들하고는 시장에 맞서지 말고 정부에 맞서지 말고 다만 어디에 일반 개미들이 하는 투자 방법과는 다르게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25평 소형을 막 찰 때는 나는 거꾸로 대형을 가면 되는 거예요. 정부 정책과는 맞서지 마시고 어쨌든 일반 개미 투자자들하고는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형 평형을 권유했는데 최근에 세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종부세 그 허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부세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을 제가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동영상을 찍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향후에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1구역에 제가 상담한 대부분의 분들은 큰 걸 하나 가시라. 그리고 거기에 세대 불량이 생긴다고 하면 세대 불량도 하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지금까지하고는 좀 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대 불량이 어떻게 됐죠? 34평. 네.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34평을 나누다 보니까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그다음에 원룸은 이제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무슨 그게 네. 그래서 34평은 뭐냐면 25평짜리는 화장실 하나예요. 주인이 산 사람은. 그 다음에 9평 원룸은 거기도 화장실 하나. 그런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세대 가구형, 세대 구분형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일종의 약간 오피스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 임차인은 좋죠. 아파트 시설을 다 이용하죠. 이제 헬스. 커뮤니티 시설을 다 이용하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찾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좀 이게 아파트 시설이 쾌적하고 안전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차도 3만 원인가요? 얼마 더 내면 3만 원 내면은 이제 할 수 있죠. 2만 5천 3만 원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좋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세대 구분형이라는데 원룸 스타일이 아니라 예컨대 34평, 25평 하면 얼마인가요? 59평인가요? 예컨대 60평짜리를 분양받으면서 34평 공간, 화장실 2개, 방 3개, 별도로 이쪽에 25평도 화장실 2개, 방 2개나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 구분형인데 실제로 뭐예요? 60평짜리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강남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강남은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강남은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단점은 34평, 25평 2개에 따로따로 받는 가격보다 60평짜리 하나를 했을 때 그 조합원들한테는 분양가가 낮다 보니까 사업 수익성으로는 그래서 낮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표현을 드리면 자 신반포 21차 여기 보면은 275가구인데 그렇게 세대 분리형으로 에서 251가구로 얼마가 줄어들죠? 24가 줄어들어요. 가구 수가. 네. 그런데 34가구에서 41가구로 세대 분류를 하면 7가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를 늘리는 대신에 그러니까 그 세대 구분형을 많이 짓는 대신에 그 분양 개수는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고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부득이하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기존에는 많이 받으라. 그 다음에 중간에 세금이 나오면서 돈이 있는 사람만 다주택을 받으라. 원플러스를 받으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이 세대 구분형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가고 있는 거죠. 재테크 상담이. 네, 그렇죠. 네.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많으신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국가에 맞서지 마라, 국가 시책에 맞서지 마라, 시장에 맞서지 마라 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세금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종부세가 없어질 거를 기대하시는 분 있는데 정권 바뀐다고 종부세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에서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권이 바뀌면 종부세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거는 난센스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정부 정책의 이 법에 의해서 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시장에 맞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또 제가 최근에 찍어줬던 게 다주택자가 대충 한 350만 가구예요. 네. 그 집 개수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량이 나오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좀 거래세를 좀 완화시켜서 양도세를 한시로 완화시켜서 그걸 시장의 매물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선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법률적인 그다음에 이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재테크도 이렇게 변한다. 옛날부터 이제 나왔던 게 똑똑한 똑똑한 한 채. 네. 똑똑한 한 채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그동안에 재개발 과정에서 1+1이 좋다. 그 다음에 1+1이 이제는 세금 때문에 변형돼서 대형으로 하나를 갈아타시라. 이렇게까지 유튜브를 찍었고 지금 찍는 거는 대형으로 가시되 세대 분리형이 확실한 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또 자식들이 다 분가하기 때문에 저도 자식들하고 같이 살 욕심을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최근에는 아들하고 끝까지 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가 못 간다고 해서 제가 마음을 비웠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 살 건데 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넓은 거를 하나를 받아서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1+1을 해가지고 나머지 1+1 대신에 세대 구분형에다 뭐를 한다? 임대 수익을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물론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이거 대형 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세는 나가겠지만 1+1에 따른 세금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세금 혜택 절감이 큽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점점 감면해 주겠다고 다 두 대선 후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1+1은 가는데 이 세대 구분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임대소득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걸 보시는 조합원이 있다면 반포 특히 1, 2, 4주구라든가 이런 쪽에 강남 쪽에서 그걸 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원룸을 하시면 안 돼요. 원룸 아파트는 거기는 이제 물론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지만 오피스텔이 그걸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은 오피스텔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최소 25평형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방 2개 이상의 방 2개 화장실 하나 정도 최소 그렇게 돼야지 원룸은 학교 주변에 대학가 주변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근데 흑석동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흑석동에는 오피스텔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되면서 다 아파트 들어서기 때문에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쪽에 원룸형 들어서는데 너무 작죠? 4평, 5평, 6평. 네. 근데 가격이 그다지 싸지 않아요. 오피스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럴 바에 차라리 돈 1, 20 더 주고 아파트 쾌적하게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학교 주변이라든가 오피스텔이 없는 지역에서는 원룸형 세대 분리형. 그래서 34평을 25평은 9평. 그 다음에 40평을 34평 뭐 플러스 9평 이런 식으로 원룸처럼 지었는데 좀 더 강남 쪽은 이걸 탈피해서 34, 25 25, 25 이렇게 줘도 될 것 같아요. 50평짜리 받으신 분은 25, 25를 줘서 자기가 온전하게 25평을 하나를 자기가 살고 하나는 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성공하지 않을까.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네. 어때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 얘는 세대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이제, 구분.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까 얘를 1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한 곳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34, 25면은 만약 34에서 뭐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이 안 나와요. 당연하죠.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세대 구분형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거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버리면 물론 자기가 세를 놓을 집에는 전세자금 대출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네, 있겠죠. 네, 그런 부분. 근데 그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그걸로 갚아버리면 됐지 내 거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럴 수도 있죠, 뭐. 금융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강남에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쭉 기존의 입장이 대형 평형이 좋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살아보면 알거든요. 25평 밀착형 물론 가족 간의 뭐 유대관계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은 집을 구할 때 세대 분리형이 있는 걸 알고 가족이에요. 한 가족인데 일부러 세대 분리형 세대를 찾아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독립시켜. 성장한 자식들. 자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따로 사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따로 못 들어가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밥도 지가 해먹고 싶으면 지가 해먹고. 그렇죠. 네, 같이 옆에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좋아요. 나한테 좋은데. 왜냐면 네. 내가 우리 아들이라든가 우리 딸내미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이게 25, 25 아니면 34, 25를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34에 살고 25는 네.
공짜로 살아라 아니면 저렴하게 세 받고 살고 네, 그러면은 애들이 와서 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대신 생활이 분리돼 있으니까 완벽하게 개인적으로 이제 사생활은 보호되고 네, 그 다음에 특히 또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 때는 또 막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고 그렇죠. 그 개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전에는 건물에 그래 1층, 2층, 3층, 4층 이런 건물에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넓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트렌드가 사람 수요에서 바뀌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시장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 재테크의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삶의 주거 형태도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아니 아침에 이 신문 스크랩 기사를 보고 이제 그동안 쭉 제가 몇 년 동안 부동산 하면서 2015년 이래로 부동산 하면서 했던 주장들이 이제 이렇게 변형돼 가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와서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형되어 왔다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는 신문 기사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유튜브로 찍게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 아닌데 이거 어떤 우리 부동산을 통한 어떤 재테크라는 것도 일종의 이게 어떤 그 정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그러한 또는 금융 이런 관련해 가지고 그것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측면에 간접된 반영의 결과가 이런 요즘의 세대 구분형에 그런 문제가 문제가 나지 않았을까. 특히 가까이 반포 1, 2, 4주구도 지금 다시 이걸 하고 있다고 그죠? 검토를.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 제가 알기로도 제 아시는 분들 지금 원 플러스 원 신청했다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 반포에서 엉색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통 크게 34평, 25평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두 개를 받는 거예요. 34, 25평. 주택은 하나지만 그래서 하나를 통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실질적으로 25평 하나 더 받아가지고 자기가 세를 넣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반영을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좀 하시면 근데 좋겠죠. 조합은 좀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업비가 그만큼 사업성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조합원들이 돈을 조금 더 낸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게 하고 그 사업성이 좀 감소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분양가를 높이면 돼요. 분양가. 분양가를 높이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원 플러스 받으면 두 개 분양가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 가격에 조합원 가격이 주겠지만 그 조합원 두 개 합친 가격에 이 가격을 하나의 가격에다가 대충 그 비슷하게 가격을 산정해도 조합원들은 유리하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재테크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 청약에 대한 트렌드. 물론 이게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그렇게 썩 많은 건 아니거든요. 많은 건 아닌데 여기는 이제 가구 수가 적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일부긴 하지만 이 대형 평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 혹시 내가 대형 평형을 갖고 있는데 내가 두 어르신 내외만 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 필요 없어 두 개를 받아서 하나는 내가 자식들 주거나 하나는 팔아서 용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 세금 때문에 항상 걸렸었거든요. 다주택 때문에 그런 세금 그런 상담이 참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대 구분형 주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보고 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는 그 미래를 살짝 내다보는 그렇죠? 그럼요, 맞습니다. 살짝 내다보고 누가 제가 흑석동 아파트 7억짜리 있을 때 제가 흑석동 13억 간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저거든요. 앞으로 입주할 때 13억 간다. 말은 다 맞췄어요. 지금 이런 것도 이제 다주택 원 플러스는 받지 말고 돈이 별로 없으면 대형으로 가라. 처음부터는 저는 대형을 가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형에다가 요즘 가미된 게 이제 세대 구분형. 실은 이게 변칙적인 2주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국가에서는 이걸 가만 놔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근데 국가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여기 보면은 주택법상 한 주택으로 돼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에서는 정확하게 세대 구분형으로 지은 집은 아예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 대장에 돼 있으면 무조건 하나는 임대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또 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해요. 현재는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뭐 더 할 말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내가 너무 주도했나?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아무튼 이 정도 해서 이 아침에 이 세대 구분형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남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좀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재테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니 뭔데요? 아니 끄세요. 꺼? 네.